19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먼저 번에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가 됐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제가 추천한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여기 어디냐면 외동읍이라는 곳이 땅이 한 그 80만 원에서 택지로 가면은 10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동네에 경주시 외동읍이라는 곳이. 근데 590평이거든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을 해서 땅 가격으로만 쳤을 때에 590평인데 4, 5천에서 4, 5천이면 약 80만 원치인가요? 80만 70만 5만 원꼴이죠. 감정 가격이. 그래서 지금 3억 1,600까지 떨어졌다면 약 5억 55만 원꼴이죠. 그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권리 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지가 이렇게 590평이면 지금도 대지 590평이면 커요, 안 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조 시대 때 진즉 같아. 이조 시대 때 그 경주에서 대단한 분이 이걸 전부 다 대지로 만들어서 이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야. 이게 대물이고, 대물이고 이게 이 집이에요, 이게. 무슨 살던 집 아닙니까? 머슴이 살던 집은 여기 있어. 머슴 살던 집. 아, 네, 머슴 살던 집이고, 여기는 주인마님이 살던 집 같아요, 요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지금 우리 청와대 개방했죠? 네. 청와대 앞에, 옛날에는 청와대 앞에 뭐가 있었죠? 뭐저 쳐서 아이씨. 옛날에 경복궁이었을 때, 일본 놈들이 와갖고 거기를 저기 중앙청이라고 지어서 한일자로 건물 만들어서 대한민국 다스렸었잖아요. 예, 거기가 경복궁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걸 김영삼 정부 때 허물어 버리고 지금 광화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 때에 그 일본 시대 때 지어진 그 중앙청이라는 건물을 그 이렇게 도움으로 돼 있던 걸 쇠통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톱날을 해서 짜서 허물어 버렸잖아요. 천안에 가면 우리 뭐가 있죠? 독립기념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의 역사도 역사고 영광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해체해서 독립기념관에다가 복원해 놓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일본 놈들이 옛날에 우리 경복궁 자리다가 그걸 뺏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독립기념관에 옮겨놓고 뭐 된다? 영원히 몇백 명이 내려가서 우리 후손에게 실제로 보여준 게 내가 보기에 맞다고 보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야 돼? 옮겨야 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전에 아니라 이건 또 이 고건축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연락을 하면은 이거 그대로 해체해서 뭐 민속촌이나 어디 필요한 곳에 다시 복원해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게끔 하고 여기에 있는 땅은 3등분으로 대지니까 3등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100만 원씩의 분양을 하더라도 수익이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여기 대문이 있는데 이 집과 이 집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다? 옮겨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 창고는 어떤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대지 590평은 한 3등분 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20번째 물건입니다. 부산시 4하고 토지 건물
13분의 2 지분 매각이 13분의 2면 약 6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야? 강제 경매는 67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집이 2층 집이에요, 보면. 하나는 13분의 11을 갖고 있고 13분의 2를 갖고 있죠. 하지만 말하면 5명이 나눠 갖고 있는 게 2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유은지라는 사람이 13분의 11을 갖고 있어서 이 주인 노릇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이 유은지가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맞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2층 집으로 지어져 있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현관이 이쪽으로 돼 있죠. 여기로 올라가는 2층으로 현관이 따로 돼 있죠.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세를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이것도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그 13분의 11 주인한테다가 팔고 나오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취하가 될 걸로도 본다. 취하도 안 되고 사지도 않겠다. 다 팔아서 나누자. 우리가 경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금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적은 것은 용서가 되는데 묶이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묶이지 않는다. 마진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 마진이 덜 생기더라도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 팔지 못하고 이제 묶이는 거냐. 묶이는 것만 경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뭐야? 120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서 12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7,800만 원, 7,800만 원인데 2분의 1이니까 약 1억 5천짜리는 됐죠. 1억 5천이 되는데 1200이 되니까 이거 취하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안 되고 우리가 잔금을 낸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한 80%에서 85%는 팔리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는 걸리지만은 수익은 볼 수가 있다. 취하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일수록도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걸로 빠져나올 수는 있다. 이것이 세 번까지 떨어진 이유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대여변에 있지 않고 골목을 좀 들어가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집에 있다는 것이 조금 약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팔린다는 겁니다. 스물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명. 이거는 감정가 2억 5,600인데 2억 5,600이 신권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추천한 겁니다. 2억 5,600이라는 얘기는 5억짜리 아파트라는 얘기죠.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의 경매로 나왔죠? 1,000만 원에 나왔잖아요. 아니 1억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양원전이하고 조금주가 보면은 둘이서 갖고 있는데 7,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한 5천에서 6천만 원 빌렸겠죠. 언제? 2006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넘은 거죠. 8년 됐냐? 4년, 6년, 2년, 6년 되는 거야. 그 전에 이렇게 빌렸는데 보게끔 되면 국민은행에서 보면 또 1억 4천 달러 또 빌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면 1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5억짜리인데 빌린 것은 한 1억 빌렸고 1억에 의해서 그 강제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취하를 시킬 확률도 50%, 취하를 안 시킬 확률도 50%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 보면 양원덕이하고 조금주가 두 명이 갖고 있죠.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아죠. 그러면 양원역하고 조금주하고 어떻게 한다? 부부지간이라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양원덕이 지분을 낙찰받았죠. 양원덕이 지분 낙찰받으면 조금자고 양원덕이가 조금주 같이 부부지간이니까 그래도 여기 집에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협상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주에다가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뭐라고? 네가 내 집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라? 치료를 내라. 해가지고 조금주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정 우선 매수로 갖고 올 수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취하될 수도 있고 어느 방법으로라도 이거는 마진이 얼마고 얼마에 협상하느냐에 따랐지 묶일 염려, 손해볼 염려는 없다. 스물세 번째입니다. 인천시 강화읍은 전의 매각인데 여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재계약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감정가가 2억 7,200이 1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을 강화도 물건을 추천하면서 아직까지 제 수강생이 강화도 물건 낙찰받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만큼 질러서 잘들 받아가고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조금 떨어지게끔 추천하는데 전부 다 가서 2등, 3등만 하지 1등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전에 이 강화도에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등록을 한 적이 있고 낙찰만 받으면 자기가 다 팔아주겠다고 해갖고 하자고 해갖고 내가 수시로 강화도를 가서 추천을 했는데도 한 개도 낙찰을 못 받은 다음에는 제가 잘 안 가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으면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이제는 한 번만 떨어져도 이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추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재웅이죠. 가재웅이. 가재웅이가 좀 전입을 해놓고 없고 누가 하여튼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재웅이가. 근데 가재웅이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가재웅 토지 소유자인 서인호와 제시의 건물 가건물과 토지에 대해 임대료 2,400만 원을 지급하는 그 인건비로 들은다 임대 계약을 맺어 거주 중이라고 함.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가재웅이가 땅 주인 서인호와 자기가 돈 받을 거 있는 것을 2,400에 받을 건 있는 거를 네 땅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우리 낙찰자한테는 뭐 저기 뭐 유치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 땅입니다. 여기 땅인데 요 땅은 지금 저기 도로 사용권으로 지상권 저기 뭐야 설정이 돼 있는 거 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 땅입니다. 요 도로가 이렇게 현황 들어가 있고 여기 돼 져져 있죠. 이렇게 집이 져져 있습니다. 이 집이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건지 농막으로 지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이 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떼서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이 여기 어떤다? 농사를 지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농지재생 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스물네 번째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토지 건물 전체 면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땅이 625제곱미터면 약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전체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땅인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적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지적동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 볼 때 타임점이라든지 우리 땅에는 이 건물이 침범해 있죠.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인데 여기 건물이 침범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런 집이 있고 여기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여기 오토바이 같은 게 있고 자전거도 있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건물 주인이 거주자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자동차가 세워놨는데 건물 주인이 없다는 게 맞을 필요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자동차가 있죠. 근데 내가 이 집에 건물 주인 없다 그랬죠. 그럼 건물 주인도 없는데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게 맞다 틀리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보면은 주인이 없는 집 마당에다가 옆집 차들이 거기다 세우지 땅 건물 주인이 여기다 세우는 게 제가 현장 답사 다 다녀보면은 주인이 없는 땅에는 꼭 옆집에서 차를 거기다 세워요. 자기 마당에다 안 세워요. 자기 마당에 뭐 널고 뭐 쓰고 뭐 한 대 쓰지 차를 세워요. 근데 옆집에 어떤데? 빈집 있죠. 빈집에다 차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찾는데 이거는 이 집 차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보면 여기 빈 건물이다 하는 것을 만든 거 보고 여기 오토바이 있고 여기 자전거 있다는 얘기는 남자가 살다가 요양병원 같은 데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주자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4,100만 원이 해서 지금 떨어지면 이제 3,700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있는 땅을 우리 수강생이 팔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부여 있는 거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는데 옛날 집이 있는 거에 얼마를 팔아주면 2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알아서 내 금방 팔아줄게 하고 20만 원 정도 빨리 팔아요. 25만 원 달라고 하면 잘 안 팔려. 20만 원 정도 팔거든요. 그럼 아까 200평이면은 20만 원은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사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2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1차, 2차, 3차, 4차, 5차나 6차 때에 떨어졌을 때 사면 한 2천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절대 낙찰 받으면 안 된다.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지적정 도로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으면 이게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야 아니야. 우리는 아니지. 이게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제가 강의하는 게 뭐냐면 통로가 있고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건축허가 받을 때 필요한 게 도로고 사람이 다니는 데 필요한 건 통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이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미만의 건축법상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적용하지 않는다.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법 제3조에 보면 뭐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 문제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신 분은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야? 맹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데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다 그러면 맹지에 진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사용소득세 받는 거 말고. 근데 도로는 없는데 뭐는 있어? 통로는 있을 때 그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위해서 건축허가 나는 통로냐, 건축허가 안 나는 통로냐를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통로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그걸로 통로를 받아가자. 이런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뚝딱 하고 도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거를 갖고 설명해.